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2부분을 다룰 거예요.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해 1부분은 어렵고 독해 3부분은 텍스트가 길어서 빠른 속도로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독해 2부분이 이제 비중이 조금은 문항수도 그렇고 적다고 느껴질지는 몰라도 여기서 점수를 좀 딸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근데 의외로 여기서 또 점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는 영역일수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적중 문제를 먼저 보신 다음에 내가 시험 현장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 건지, 어떤 식으로 풀 건지 순서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얼마 안 남기고 모의고사 문제 막 푸실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푸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먼저 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내가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 문제였구나. 맞아. 내가 저번 회차 때 풀 때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3단계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처럼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실 때 보면 이제 세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풀 문제가. 자,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정보랑 지식을 주는 문장인 것 같고요. 여기 A, B, C, D에서 맞는 이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거죠. 62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비교적 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 보여주고 화면을 이때 이제 멈춰 놓으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급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냥 쭉 계속 들으셔도 좋고요. 시험을 남겼는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9월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멈춰 놓고 내가 이거 한번 문제 풀어봐. 풀어보고 난 다음에 63번까지.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체크하시는 거죠. 그럼 맞는 문제건 틀린 문제건 간에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번까지. 글의 종류가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갔지만 좀 다양하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보기 먼저 읽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문을 다 읽고 보기를 보시면 지문 어차피 해석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지식 정보 전달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기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려운데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 내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나중에 6급 가서 듣기 파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SK 5급에서 독해 2부분이 6급에서 듣기 1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보기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듣고서 일치하는 내용 고르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기를 뚫어져라 보세요. 내용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보기가 중요합니다. 자, 61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주어는 3개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단어 모르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주제양 예요도 나오고요. 티엔스 마토도 어차피 지문에 나와요. 이거 공통적인 이 주어 4개에 대한 설명이 면페인지 신지엔 뿌지온지 在 베이징 남부에 위치하는지 현재 대다수가 관광에 사용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읽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그냥 이 4개 중에서 뭐가 나오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수어를 싹 깔끔하게 나눠 놓고 핵심 키워드에 해당하는 설명에 이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비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을 볼게요. 근데 딱 답이나 여기에 답이야 라고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있어도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일 수 있기 때문에 소거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지문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티엔스 마토가 처음부터 나오니까 근데 이 뒤에 내용이 없잖아요. 뭘로 불리우는 내용이 보기 없잖아요. 대충 읽으세요. 왜 해놓고 광저우시 위시우区의 연장 중로랑 베이징 그죠? 베이징로 지하오지에추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차점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난부는 언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지문을 다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기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이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C를 비교를 딱 했더니 남부 얘기가 없어. 얘 아닌가 봐. X 쳐놔야죠. 소거예요. 소거하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어서 갑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지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旅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관광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등장했다고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 게 HSK 5급 독해 이 부분에서 노리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장인 거죠. 근데 얘는 쉽잖아요. 관광이랑 관광, 여행, 또 같은 뜻을 가진 유사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뒤로 고를 수 있다는 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6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진짜 시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기 먼저 보시는데 보기를 볼 때도 단어를 하나하나 언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주어는 정해져 있는데 샹샹 가오정도 쭈진 주어 이거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마트나 쇼핑센터 고층에 있는 임대료에 대한 얘기인데 몰라도 뭐 고층, 돈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운동品牌店的位置 위치 운동 브랜드의 위치는 고객의 영향이 큰지 안 큰지 이런 거影响大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顾客는 更看重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요? 商品的样式 非는 아니다요. 브랜드에는 스타일에 관심을 두는 거지 브랜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대요. 사실상 부정이나 이런 비교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운동 빈파이가 나오나 봐요. 벌써 지금 계속 빈파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고정적인 소비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들이 복잡해 보여도 명확한 키워드들이 존재하면 오히려 비교해서 빨리빨리 소거해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유 어렵네 운동 핀팔 DN이 보기 생각하면서 항상 고층에 있거나 저층에 있대요. 아까 그 얘기 있었는데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급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하느라 소거를 하는 거죠. 고정적인 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买哪个运动品牌 어떠한 스타일이나 가격에 대해서 문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양식을 더 중시하는지 브랜드를 중시 안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고객에 대한 영향이 절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삥으로 강조를 했는데 무다가 나왔으니까 얘를 고를 이유가 없죠. 당연히 X를 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첫 문장부터 왜 첫 문장에 답이 나왔냐면 얘가 의문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답이 거의 다 풀려요.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의문문이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마지막에 있어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문을 하고 난다 왜 그러냐면 소비군이 비교적 좀 고정적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대로 일치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워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보기 먼저 읽고 공략하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볼 거예요. 재빠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1번이랑 62번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다면 63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뭐 지혜나 교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형태도 열문항 중에서 사실 대다수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앞에 있는 두 문장 같은 지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뭔가 에피소드나 교훈이나 지혜에 관련된 문항들도 두세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주어는 일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되죠. 추어는 피할 수 있는 건지 성공의 초석이 되는지 판단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성공의 유일한 비결인지 지혜는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키워드 짚고 주술목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 一个年轻人이问一位成功的商人 굉장히 스탠다드한 레퍼토리예요. 어떤 청년이 굉장히 지혜자나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중국어 문장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워낙 이제 뭐 옛날부터 학식이나 뭐 유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학문들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지혜자한테 지혜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 보기에서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지혜가 어디서 와요? 뭐라고 대답해요? 판단력에서 온대요. 그럼 얘 X.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 문장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어쨌든 정보를 소거하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판단력은요? C의 판단력이 있었잖아요. 판단력은 어디서 와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의 누적에서 옵니다. 성공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 얘기는 아직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추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추호가 이거 풀이엔 어려우니까 밑바탕 카페트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 잘못된 착오나 실수의 밑바탕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실수는 성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유사 표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막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하셔야 되는데 독해 1은 어려워요. 독해 3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굉장히 좀 소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독해 이 부분은 보기 먼저 보면서 재빠르게 지문 비교하면서 속어법 꼭 쓰셔야 됩니다. 속어 쓰면서 빨리빨리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야 되는 거구나. 보기 먼저 읽기, 속어법 꼭 쓰고 유사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면서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독해 이 부분 열문항입니다. 열문항 무시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독해 이 부분을 무사히 잘 넘어가셔야 돼요. 독해 1이랑 독해 3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시고 여기에서 사실은 실수를 하거나 이거를 좀 중요시 생각을 안 하면 절반 이상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이 부분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속어법 쓰는 거, 그리고 문제 조금 풀어보시고 적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두실 거니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독해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